리플사는 토레스의 판결에 대해서 SEC가 즉시 항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를 했는데, 이 리플사는 법원 제출 서류에서 중간 항소를 해야 할 이 특별한 상황이 없다라고 말을 하였는데요. 이 XRP 가격적인 측면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긍정적인 소식들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XRP 한 개당 가격이 3.3달러, 6.11달러, 12.8달러 또는 26.4달러까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이게 정확히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주말의 시작 일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네,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난 5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지금 떨어졌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전날에 이어서 약세를 계속하면서 한때는 26,000달러 밑으로 떨어지기도 하였는데, 특히나 비트코인은 이번 주 11.28%가 하락하면서 지난해 11월 FTX 파산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갑작스러운 하락세는 다른 암호화폐에도 영향을 당연히 미치게 되었는데요. 이더리움과 바이낸스 코인 역시 4%가량 하락을 했으며, 리플의 XRP, 이 XRP의 경우는 13%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지난해 비트코인 3억 7,300만 달러를 매각했다라고 보도한 직후 비트코인의 투매 현상이 이어졌는데, 또한 지난 16일 공개된 연준의 FOMC의 이 7월 의사록도 암호화폐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데 일조하였죠. 이 회의록에 따르면 FOMC는 추가 통화 긴축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올해 추가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란 예측과 상반된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 여름철 줄어든 유동성이 가격의 극적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이 파생 상품 시장에서 대규모 청산을 초래했고, 과거 패닉 이 매도 상황에서 목격했던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의 낙폭을 키우게 되었는데요. 현재 이 무기한 선물의 펀딩비는 마이너스이며, 이는 당분간 약세 모멘텀이 지속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움직임의 속도와 격렬함을 지금 감안할 때는 이번 케이스는 반대 방향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 암호화폐 유명 애널리스트이죠. 이 피터 브렌트의 경우는 비트코인의 가격을 기준으로 24,800달러가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 24,800달러 지지 여부로 방향 결정될 것이다. 헤드라인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유명 차트 분석가 피터 브렌트가 비트코인 가격 24,800달러 선이 이 비트코인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주요 지지선이다라고 트윗을 하였습니다. 이제 피터 브렌트의 경우는 역 헤드앤숄더형 비트코인 차트를 공유하면서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역 헤드앤숄더 패턴의 목 부분을 시험하고 있다라는 설명을 하였는데, 이 역 헤드앤숄더 패턴이라는 것은 가격 추세를 선으로 연결했을 때 머리와 어깨 모양을 한 패턴이 형성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지지선이 지켜지면 가격이 급반등하는 차트 형태라고 합니다. 지지선이 깨질 경우는 하락 추세로 방향성이 돌아선다고 하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피터 브렌트는 최근 비트코인이 29,000달러 선에서 횡보할 때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 이탈하고 약세장으로 갈지 강세장으로 전환하는 베어 마켓 트랩이 될지가 결정된다라고 트윗한 바 있었습니다. 이 가격이 아래쪽으로 이탈한다는 전망은 이제 결과적으로 맞춘 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피터 브렌트는 내가 뭘 알겠냐, 차트나 그리는 꼰대일 뿐이다라고 한 줄을 좀 덧붙였다고 합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대가 참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가운데 이 한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의 경우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1만 달러대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목소리도 추가로 내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이 되어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한데, 이에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이러한 시기일수록 더욱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이죠. 이제 25,000달러라는 가격대를 참 오랜만에 본 것 같은데요. 과연 크립토 마켓이 앞으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인지 같이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미 증권거래위원회이죠. SEC가 18일 뉴욕 남부지방 법원에 리플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허용해달라라는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SEC는 리플 랩스의 이 XRP 자체
자체가 일반 대중에게 판매될 때는 증권이 아니라는 약식 판결을 한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에게 중간 항소를 허가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죠. 이 SEC는 해당 소송 판결이 암호화폐와 관련된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 SEC는 금요일 법원 서류를 통해서 즉각적인 항소를 인용해달라라는 요청을 하였는데, 이 토레스 판사의 판결은 최종 판결이 아닌 예비 신청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SEC의 항소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SEC는 이번 소송이 던지는 질문에 대한 궁극적인 답변인 암호화폐 관련된 여러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1심 판결을 기다리기에는 너무 중요하다라는 언급을 하였는데요. 이 중간 항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1심 최종 판결이 난 이후에 연방순회 항소 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될 전망이죠. SEC는 항소심 일정을 앞당기기 위해 중간 항소를 요청하였습니다. 이 토레스 판사는 지난 7월 암호화폐가 정교한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될 때만 증권법의 적용을 받는다라고 약식 판결을 하였는데요. 암호화폐 업계는 이를 판결의 큰 승리로 환영을 하였습니다. SEC는 미등록 증권을 제공했다라는 혐의로 암호화폐 거래소 및 이 발행자 프로젝트를 상대로 여러 건의 주요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 테라폼 랩스와 설립자 권도영에 대한 SEC의 소송을 감독하는 또 다른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 판사는 7월 31일 판결에서 토레스 판사의 접근 방식을 명시적으로 거부하게 됩니다. 이 제드 라코프 판사는 테라 USD 토큰이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될 때 실제로 증권이 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였는데, 이는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와 정반대의 의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 XRP의 경우는 토레스 판사의 7월 13일 판결 이후 최고 0.94달러까지 치솟았지만 그 이후 한 달 동안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을 하였습니다. 이 리플사는 토레스의 판결에 대해서 SEC가 즉시 항소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였는데, 리플사는 법원 제출 서류에서 중간 항소를 해야 할 이 특별한 상황이 없다라는 언급을 하였는데요. 예, XRP 가격적인 측면 참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긍정적인 소식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XRP 한 개당 가격이 3.3달러, 6.11달러, 12.8달러 또는 26.4달러까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소식이 나오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면 XRP가 0.5달러 미만인 상황에서 XRP가 3.3에서 26.4달러에 도달할 경우 이 100만 달러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최근 XRP의 경우는 0.5달러의 심리적 경계선 아래로 급락하면서 시장의 관찰자들은 이 자산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기회를 찾아내고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XRP의 0.50달러 아래로의 하락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제 곰새 심리를 유발하게 되었는데, XRP는 8월 17일에 0.4226달러로 3달간의 최저점까지 무너지게 되었죠. 이런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시장 분석가들은 이 강세를 활용하여서 더 많은 XRP를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디어는 분석가들 사이에서 XRP가 결국 회복할 것이라는 신뢰에서 비롯이 되었는데, 특히 이전 최고치인 3.31달러를 회복하는 즉각적인 반등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추가적으로 XRP의 가격 가능성에 관해 물어보면 AI 챗봇 구글 바드의 경우는 2024년에는 6.11달러, 2027년에 12.8달러, 그리고 2030년에 26.4달러의 가격 예측을 설정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최근 저점에서 투자자들이 100만 달러를 만들기 위해 각각의 가격 목표에 도달하려면 얼마나 투자를 해야 될지도 분석을 하였습니다. 네, XRP의 ATH, XRP의 역사적 최고치 이 부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RP의 이전 역사적 최고치의 가치는 여전히 논쟁의 주제인데, 그러나 트레이딩 뷰의 데이터에 따르면 XRP의 전고점 3.31달러라고 나와 있습니다. 3.31달러에서 이제 100만 달러를 만들기 위해서는 XRP의 개수가 30만 2114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투자자들은 0.4226달러의 낮은 가격으로 30만 2114개를 모으려면 이제 12만 7673달러만 투자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이는 투자 수익률로 683%에 해당한다라고 하는데요. 즉
현재 XRP를 12만 7천 달러를 투자하게 된다면 전고점에만 도달하더라도 683% 상승한 10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XRP가 6.11달러에 도달하게 된다면 XRP 투자자들을 100만 장자로 만들 수 있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 가격이 실현되면 16만 3,666개의 XRP가 100만 달러의 가치를 지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밑에 좀 더 내용을 보겠습니다. XRP가 12.8달러이대를 보게 되면 이 구글 바드가 2027년 위에 설정한 12.8달러 가격 목표는 XRP에 대한 가장 야심찬 예측 중 하나이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제 78,125개만 있어도 100만 달러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XRP가 26.4달러에 도달하게 되면은 XRP 37,878개만 있다고 하더라도 10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제 2027년에 XRP가 도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구글 바드가 이렇게 언급을 했다라고 하네요. 네, 최근 이제 지속적으로 XRP의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상승 모멘텀을 잃은 것이 아니냐라는 목소리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동성은 언제나 있었죠. 개인적으로 2017년부터 투자를 해오면서 이 정도의 변동성은 전혀 동요되지 않는데 하루에 40에서 50% 하락하고 반등 없이 다음날 추가 하락하면 그때가 진짜 당황스러울 때입니다.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포탐욕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전날보다 2포인트 하락했나요? 2포인트 상승한 39포인트 기록하면서 아쉽게도 여전히 공포 단계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이제 2008년의 금융 위기 직전 주택시장 붕괴에 10억 달러를 걸었던 빅숏의 주인공 마이클 버리가 다시금 주식시장에 숏을 쳤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감소했고 물가 또한 잡히면서 연준은 점점 자신감을 비치고 있지만 이와는 반대로 숏을 쳤다라는 것인데요. 물론 그가 늘 맞는 투자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얼마 전 뜬금없이 셀이라는 트윗으로 시장을 공포에 사로잡히게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이 마이클 버리는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제 지금의 상황을 야기시킨 이 팬데믹과 연준의 금리 인상이 만들어낸 부작용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연준이 경기 경착륙은 없다라고 확언까지 한 마당에 주식시장은 좋아도 너무 좋습니다. 이 ATH를 찍은 종목들이 쏟아질 정도이죠. 연준은 돈을 찍어냈고 문제가 생기자 돈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국의 국가신용도는 하락을 했고 지방은행들이 파산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이 미국 국채에 대한 의심도 역대 가장 커져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슈퍼맨이 되어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가장 신뢰했던 것들로부터 발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 버리가 빅숏을 친 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는데 무엇보다 마이클 버리가 지금 빅숏을 친 게 아니라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4월에서 7월 사이에 이전 분기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숏을 친 게 아니라 롱 포트폴리오를 해칭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신드 비트가이즈라는 트위터리안에 따르면 이 버리는 이미 1억 불의 롱을 가지고 있으며 S&P와 나스닥 풋을 매수해서 경기 침체로부터 자산을 보호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빅숏이 아니라 롱에 대한 일부 해칭을 실현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적합하다라는 것인데요. 이 비트코인은 여전히 신규 자금이 유입되지 않으면서 3만 불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31K를 뚫었을 때는 금방 4만 불 갈 것처럼 기대를 모았지만 지금은 좀처럼 비트코인 ETF나 대형 호재가 터지지 않는 한 쉽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투자자들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경제 이슈는 과연 경제 위기가 찾아온다고 했을 때 비트코인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인데요. 큰 경제 쇼크가 찾아오면 주식시장과 코인 마켓이 이제 함께 충격을 받을 겁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전통 금융시장의 위기는 코인 마켓의 그것도 비트코인에는 매우 큰 기회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이 테슬라는 사실 그 역사가 매우 짧은 전기 자동차
기업입니다. 내연 기관을 개발해 본 일도 없고 자동차를 대량 생산해 본 경험도 없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설립했고 그 영향력이 지금은 절대적입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테슬라라는 이름의 기업은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전통 자동차 기업들이 추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자료는 2025년 비트코인 목표가는 보수적으로 잡아도 20에서 30만 불입니다. 이제 지금의 10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10배로 자산을 점프시킬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